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270페이지 볼까요? 270페이지 물건의 소멸. 이번 과정에 요 물건의 소멸하고 가야 됩니다. 270페이지에 와서 물건의 소멸에 오시면 점 1번 물건 소멸 원인에서 절대적 소멸에 가면 두 번째 줄에 가면 모든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밑줄 하고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는 6개밖에 안 되니까 외웁시다. 멸, 소, 포, 혼, 공, 멸입니다. 먼저 목적물이 멸실했어요.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가치적 변형물이 생긴 경우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원칙을 잘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소멸시효고,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뭐죠? 걔는 취득시효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민법상의 물건 8가지 뭐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가지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용익물권 3가지 뿐이에요. 용익물권 3가지. 오른쪽에 볼까요? 자, 소멸시효 쪽에 가시면 양가로 4번 민법상의 물건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3가지 뿐이라는 겁니다. 그 3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숫자 외울까요? 20년이죠.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20년이 지나면 지상권이 아예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소멸시효의 경우에 물건이 소멸할 때 말소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0년이 경과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그냥 당연히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소등기 필요 없고요. 말소등기 필요 없으니까 이 물건 변동은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률 규정. 따라서 187조에 의한 물건 변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보면 혼동에 의한 물건의 소멸이 있어요. 자, 그리고 포기 갑시다. 포기는 먼저 칠판을 먼저 볼까요? 포기. 지난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부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개 외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3개 뭐 있어요? 유언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3개를 외웠는데 소유권을 포기하고 점유권을 포기하는 게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뭐 외웠죠? 이게 동철이죠. 동철이가 상추목과 취해서 막 포기한 거죠. 포기할 때 2개, 채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 그리고 대리권 주는 거, 그거 수권행위. 그럼 이때 요 제한물권 포기, 예를 들어서 지상권 포기하고 전세권 포기하고 저당권 포기하는 게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법률행위 종류 파트 할 때 외우고 왔으니까 됐고, 다만 중요한 건 이때 부동산 물건을 포기할 때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말소등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말소등기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잘 외워야 됩니다. 말소등기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까지 해야만 포기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되니까 이 물건 변동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몇 조가 적용되는 거죠? 186조. 그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밑으로 내려오시면 점 4번 물건의 포기에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오른쪽 부동산 물건의 포기의 경우에는 물건적 단독행위와 뭐가 있어야 한다? 말소등기가 있어야 한다. 말소등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혼동 갑시다. 혼동은 좀 이따 배우고요. 그다음에 공용징수 있었죠. 공용징수. 아까 공용징수의 경우에 토지 수용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협의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하죠? 협의 수용. 협의에서 정한 시기. 재결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한다? 수용, 개시일. 이때 공용징수의 경우에 국가가 협의 수용이든 재결 수용이든 물건 취득할 때 등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몰수가 있는데 몰수. 공용징수에 의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소멸 원인으로 공용징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몰수가 있네요. 몰수.
몰수는 얘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갑, 이 사람이 을을 칼로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갑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처벌. 그러니까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일단 정의고, 그다음 뭐 가지고 살해한 거예요? 칼. 이 칼이 바로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칼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해서 칼을 가져가는 거, 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도 형벌의 일종이에요. 형벌의 일종. 그러면 칼을 몰수를 한 경우에 이 칼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의 경우에도 물건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모든 물건에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 뭐 있다? 6가지 해봅시다. 멸, 소, 포, 혼, 공, 멸이에요. 먼저 목적물이 뭐가 됐을 때? 멸실, 그 다음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그럼 시험에 형법에 의하여도 물건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러면 5의 X예요. 형법에 의하여 물건이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럼 5의 X예요. 5. 이게 몰수가 형벌의 일종이라고 해서 형벌의 일종. 그러니까 형법에 의하여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거 몰수 말하는 겁니다. 형법에 의하여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5의 X예요. 5. 자, 그다음 물건 소멸 파트에서 중요한 건 혼동입니다. 혼동. 자, 넘어가서 자, 혼동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혼동의 의의. 먼저 272페이지에 오셔서 272페이지에 와서 거기 혼동의 의의에서 양가로 1번 있죠.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혼동 이렇게 돼요. 혼동. 혼동. 그 한자로 한번 봐봐요. 혼동. 그리고 혼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혼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두 개가 있었는데 혼합해서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다른 하나가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얘 가지고 하나씩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근데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지상권자. 그러면 지상권의 뜻이 뭐죠? 지상권의 뜻.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짓고 싶어서 갑의 땅을 직접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해요? 교환 가치를 지배해요?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가치 지배하는 거죠?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용 가치. 자, 그런데 우리 지상권자인데 그러니까 토지가 마음에 들어서 토지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을은 모두 가지죠? 큰 권리를 먼저 말하시면 됩니다. 모두 가지고 소유권도 가지고 지상권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다 지배하는 거고 지상권은 무슨 가치만 지배하는 거죠?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거니까 무슨 가치가 중복이 돼요? 사용 가치가 중복이 되니까 이 지상권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즉 소유권에 기해서 토지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 지상권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소유권과 지상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권은 뭐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지상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혼동으로 인해서 물건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즉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가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없애기 위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동으로 인해서 물건이 소멸하는 건 186조라는 거예요? 187조라는 거예요? 등기 필요 없는 거니까 얘는 187조에 의한 물건 변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낸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저당권자예요.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뭐도 가지죠? 소유권도 가지고 저당권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사용 가치를 지배해요? 교환 가치를 지배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은행이 그 토지에 대해서 경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시세만 파악해서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당권자는 무슨 가치만 지배하는 사람이다. 교환 가치. 그러면 요 소유 또 똑같은 거 해봅시다. 소유권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다 지배하는 거고 저당권은 교환 가치만 지배하니까 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무슨 가치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교환 가치가 중복이 되니까 저당권이 존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소유권과 저당권이 동일히 내게 귀속된 경우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때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때 말소 등기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187조.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 찍어 볼까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용익물권. 용익물권.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통틀어 말할 때 얘는 담보물권. 그러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제한물권. 제한물권.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제한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뭐가 소멸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뭐가 소멸한다?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요거 예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밑에 내려오시면 점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별표 점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으로 되어 있는 거 별표 하시고 자 먼저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상권자가 예를 들어 지상권자가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매매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머릿속에 이 사람 모두 취득했고 모두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도 취득했고 지상권도 취득했으니까 이제 사용가치가 중복이 돼서 뭐가 소멸하는 거죠?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 봐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뭐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가 시험 문제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다시 와서 예외적인 현상 좀 봅시다. 갑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고 을은 내 지상권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지상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 위에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면 원래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권리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예로 배운 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그러니까 지상권 위에 저당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전세권 위에 저당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 위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을이 병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병은 저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락이 이루어지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요 지상권자 을이 토지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을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지죠? 소유권도 가지고 지상권도 가지죠. 그럼 밑에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이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소멸해야 된다?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왜 소멸하지 않아야 되죠? 지금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상권이 원래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권 위에 제3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제3자 병의 이익부를 위해서 제3자 병의 이익부를 위해서 을의 지상권이 소멸해야 된다,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인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자, 밑줄 하고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찾았어요? 자, 그 예를 잘 기억하는 게 포인트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를 들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다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끝에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자 본인의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3자 병의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3자 병의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잘 따라오세요. 이건 먼저 사실관계를 먼저 잘 확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준 겁니다.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을은 1번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1번 저당권자. 그 다음에 병. 병도 마찬가지로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병은 2번 저당권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당권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건 지금 물건은 몇 개예요? 물건은 1개. 물건은 몇 개예요? 물건은 3개죠. 이 사람 소유권 가지고 있고 저당권 각각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니까 물건은 이제 3개 있는 겁니다. 얘는 일물일권주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물일권주에 반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일물일권주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물일권주의 경우에 요 소유권과 저당권을 함께 병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물일권주에서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지 못한다. 그 하나에 딱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립할 수 있으면 여러 개의 물건이 계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을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일물일권주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을부터 할까요, 병부터 할까요? 을은 몇 번 저당권자죠? 1번 저당권자, 병은 2번 저당권자. 그럼 을부터 할까요, 병부터 할까요? 병부터 하죠. 자, 쉬운 거부터. 자, 병 몇 번 저당권자죠? 2번 저당권자인데 2번 저당권자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럼 병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지죠? 소유권도 가지고 저당권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병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소멸한다죠. 아까 다시 이쪽에 와서 여기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럼 저당권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는 거예요. 일단 원칙대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소멸했을 때 병이 불리해지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불리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저당권이 소멸해도 뭐 가지고 있죠?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 존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해도 병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 볼까요? 그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이 토지 소유자일 때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지금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병한테 넘어갔죠. 그런데 갑이 1,000만 원 안 갚은 겁니다. 그러면 병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가도 병에게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도 을이 얼마든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의 추금력이라는 거예요.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따라가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 넘어가도 을은 충분히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이 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병의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아무런 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2번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이 쉬운 걸 틀리면 안 돼요. 다시 몇 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제 1번 저당권 잘 봅니다. 1번 저당권자. 을이 1번 저당권자죠. 자, 1번 저당권자가 먼저 토지를 돈 주고 산 거예요. 매매했다고요? 매매. 또는 뭐 증여를 받은 거예요. 증여. 또는 교환. 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을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지죠? 소유권도 가지고 저당권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야 돼요,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래는 원칙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은 소멸하는 거죠. 근데 을의 1번 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요, 그대로 있어요?
올라가요. 그걸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순위 승진의 원칙. 그러면 요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인 상태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에서 누가 먼저 우선 면제를 받을까요? 을이 먼저 우선 면제를 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병이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을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만약에 을의 1번 저당권을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을의 1번 저당권을 소멸하면 병의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올라온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병이 1번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경락대금에서 누가 먼저 변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병이 먼저 변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먼저 변제를 받아야 돼요? 을이 먼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을의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이 을을 밀어내고 먼저 변제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을의 이익을 해친다, 해치지 않는다, 해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을 본인의 이익보를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해야 된다,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몇 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왼쪽 오세요. 왼쪽.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먼저 어딜 보냐면 동그라미 1 맨 아래쪽에 내려올까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자, 그 예를 들어 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자, 그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예를 들어 어느 부동산에 밑줄 하면서 따라옵니다. 어느 부동산에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2번 저당권자가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매매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럼 얘는 2번 저당권자니까 소유권도 가지고 저당권도 가지고 이때 저당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끝에 2번 저당권은 끝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몇 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요?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 2번 저당권 소멸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찾았어요? 또 밑줄로 따라옵니다. 이번엔 1번 저당권자가 1번 동그라미하고 1번 저당권자가 저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 증여,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매매, 증여,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매매 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끝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것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것까지.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이거 원래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뭐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제한 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그 제한 물건을 목적으로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울까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2번 저당권은 항상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몇 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자, 1번 저당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1번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누구의 이익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의 이익보를 위해서. 여기는 제3자의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고 여기는 본인의 이익보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세요. 물건의 뜻이 뭐죠? 물건의 뜻.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 물건의 중요한 특질이 있다 그랬죠. 중요한 특질. 먼저 그 물건은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성질이 물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타성이죠. 배타성. 배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먼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 줘야 된다. 이게 뭐죠? 일물 일권주의고 그 다음 물건이 변동한 경우에 이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 이게 공시의 원칙. 그 다음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한 경우에는 뭐가 뭐에 우선한다?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 다음 물건하고 물건이 서로 충돌할 때 이때 순위의 원칙이죠. 순위의 원칙.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침해된 물건자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그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절대성에서 나온 제 두 가지는 뭐죠?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물권 다시 읊어볼까요? 개별 물권 뭐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으니까 개별 물권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점유권 옵시다. 그럼 책으로 278페이지 올까요? 278. 자, 거기에 먼저 점유권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5줄 나오는데요. 거기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2개 있는데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자인데 뭐죠? 불문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단어는 뭐죠? 보호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불문, 보호.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준다 이거예요. 점유권을 할 때 제가 늘 드는 게 개사례죠. 칠판을 봅시다. 갑이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개를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를 세뱃어요.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다 갑이 개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는 건 법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곧바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소유자로서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갑이 개를 가질 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본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를 뭐라고 말한다? 본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본권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훔쳐서 가지고 있는, 세뱃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개를 가질 만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기는 본권이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금 갑이 개를 뭐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이게 점유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뭘 불문하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갑에게 인정해 주는 물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물건을 이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에게 본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할 때 이 본권하고 점유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그 생각을 좀 나눠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 쪼개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정으로 얽혀서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민족이니까 이 쪼개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유권 파트를 공부할 땐 나눠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권 이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권 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생각하면 꽤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민법책 돈 주고 샀죠. 민법책 돈 주고 샀으니까 일단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으니까 일단 뭐가 있는 거죠? 본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받는 동안에 쓰고 있으니까 뭐도 있는 거죠? 점유권도 있는 거죠. 뭐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권 이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근데 본권 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본권 이시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와 똑같이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책상하고 의자 생각해보세요. 책상하고 의자는 수업 받는 동안에 쓰고 있죠. 그런데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 여러분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으니까 뭐는 없는 거죠? 본권 없는 겁니다. 본권 없는 건데 수업 받는 동안 어쨌든 쓰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다 와봤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책상하고 의자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상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니까 나의 점유권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비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던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세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건이 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세배가 쓰니까 돌려줘라는 물건 원청권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책상하고 의자를 쓰고 있는데 누가 책상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건 없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본건이 있을 때하고 똑같이 물건 원청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밑에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양그러 2번에 와세요. 양그러 2번 이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처럼. 그 다음 밑줄 하면서 읽겠습니다. 점유권이란 읽어보겠어요. 시작. 점유권이란 다시 점유권이란 그 괄호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유권이란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이게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와볼까요? 바로 오른쪽에 오시면 점유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의 개념. 오른쪽 아래 쓸만한 공간이 되니까 거기다 좀 필기를 합시다. 먼저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먼저 사실상의 지배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사실상의 지배. 그리고 그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점유 설정 의사입니다. 사실상의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점유가 인정이 되고 점유가 인정이 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필기를 할까요? 점유의 개념에다가 여러분 쓴 거 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쓴 거. 안 썼으면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점유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주어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설정 의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가 바로 점유를 이루는 개개사실인 거예요. 개개사실. 그리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상의 지배하고 점유 설정 의사는 점유를 이루는 개개사실이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죠? 법률 사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럼 점유가 뭐죠? 법률 요건. 점유권이라는 게 법률 효과라는 겁니다. 모든 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사실상의 지배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고 점유 설정 의사는 과연 어떤 의미 있냐 이겁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할 때 280페이지 가서 요건 양가로 2번 요건 양가로 2번. 자, 거기 사실상의 지배랑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그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그 다음 게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할 때 장소적 밀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1.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어느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 계속성에다 동그라미 2번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잠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번하고 2번이 핵심이에요. 1번하고 2번의 핵심.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시간적 계속성이 있으면 사실상의 지배를 대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점유권도 물건이니까 그 물건을 나만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야 사실상 지배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권과의 관계에다가 동그라미 4. 그러니까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본권자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으로 고쳐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가지 그냥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장소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그 다음 세 번째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네 번째
본건과의 관계도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출판을 볼까요?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할 때 아까 1번하고 2번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시간적 계속성이 있으면 사실상의 지배가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점유 설정 의사는 밑에 내려올까요?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점유 설정 의사란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밑줄 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 설정 의사란 사실적인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점유 설정 의사는 그 물건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점유 설정 의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있는 경우. 지금 민법책 여러분 수업 받는 데 쓰고 있죠. 그럼 이건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그다음 수업 받는 동안 그랬으니까 시간적 계속성이 있죠. 그다음 이건 내가 써봐야 되겠다,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당연히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점유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점유 설정 의사가 대부분 있어요. 근데 사실상의 지배는 있지만 점유 설정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도. 점유 설정 의사가 없는 경우도. 어떤 예가 좋을까요? 하여튼 이 예는 이걸 이해하는 데만 기억을 하시고 이해가 됐으면 이 예는 오래오래 기억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까먹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 설정 의사를 이해하는 데만 이 예를 사용하시고 곧 까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다가 교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안 좋은 예라 그랬잖아요. 그 교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내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수님 좋아합니다 편지를 써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기본서 안에 몰래 끼워둔 거예요. 그러면 제 책 안에 몰래 끼워둔 그 편지에 대해서 저한테 점유가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일단 사실상의 지배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책 맨날 가지고 다니고 그 편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장소적 밀접성이 있고 시간적 계속성이 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제 책 안에 몰래 끼워둔 거니까 내가 그 편지를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는 있지만 이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 설정 의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점유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람에 실려 날려온 이웃집 빨래에 대해서는 점유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짜증 내시면 안 돼요. 빨래는 왜 날라온 거야 또?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바람에 실려 날라온 이웃집 빨래. 일단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상의 지배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빨래를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지배는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점유 설정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점유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점유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족하다. 그럼 틀리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지배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점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연적 의사를 의미하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올까요? 왼쪽으로 와서 점유권의 뜻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권의 뜻이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으면 6가지 내용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밑에 보호 내용이라고 해서요, 6가지를 써봅시다. 보호 내용 6가지. 이거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만 일단 써보세요. 그 밑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쓸만한 건 충분히 되잖아요. 거기다가 보호 내용 6가지를 기초과정 수업 받은 적 있는 사람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맨 밑에다가 점유권의 보호 내용 6가지. 처음 하시는 분은 안 쓰셔도 되고요. 다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저 쓰세요.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옆자기 뭘 썼는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게 앞으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기준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뭘 좀 써놨다. 그럼 같이 다녀도 되는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쓴 게 없다. 그러면 앞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썼어요? 어제 수업할 때는 그분이 막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많이 썼어요. 다 썼어요. 그다음 이제 내가 하나씩 짚어줄 때마다 다 고치더라고요. 쓰기는 많이 썼어. 쓰기는 많이 썼는데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이게 이제 안 쓰시면 다 같이 쓰세요.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가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가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자력구제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쓴 거 이제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뭐 썼죠?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다음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력구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호 내용 6가지. 이거 자기 나름대로 말이 되게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거대로 외우시고 그게 제일 좋죠. 자기가 정리한 것대로 외워서 문제를 풀면 이제 답을 딱딱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외운 게 있으면 그대로 외우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지난번에 숙제도 많이 냈죠. 숙제. 이거 말이 좀 되게 해서 숙제 한번 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낸 분도 꽤 많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다음 주에 휴강할 때 그때 공부를 하면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내시기 바라요. 그 학습 질문에다 올리시면 돼요. 학습 질문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올라온 것 중에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점유권의 보호 내용 6가지 이렇게 외우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좀 느낌이 와요? 뭐냐면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이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유리를 깬 과실이 현존하니 비용을 물자. 괜찮죠? 네. 말도 되고 교과서 체계하고도 맞고 외우기도 쉽고. 자, 대신 이게 뭐라고요? 유리?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뭐죠?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그다음 과실 취득할 수 있다. 그다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다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보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